어떻게 희한하게 이게 좀 됐네 이게 또 희한하게. 자, 봐봐. 얼추 뭐가 맞으면 조금 희한한 것들이 있네. 오케이. 잘 봤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언준이도 안 했네. 둘이 똑같았거든요. 아니에요. 저 미스터들 뒤에 있었어요. 허하 참 이 어이 저 얘 또 나쁘지 않네. 근데 이거 자, 그다음에 스모. 안 했구만 이거 자식아. 뭐라 해야 되지? 뒤에 이렇게. 봐봐. 족발 쳐봐. 뭐야 이 가연이랑 똑같이 풀었어? 갑자기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답이 똑같은데 갑자기 합리적 의심이 드는데? 뭐가 아닌데? 3번도 안 하고 여기는 했는데 여기는 안 하고. 응? 3번이야 3번 아가씨. 3번에 뭐라고 써있어? 여기는 뭐 해놨잖아. 아 그래? 안 하네. 그래. 아 나 진짜 너 근데 이 아저씨도 3번 안 했고 어? 문제 다 알겠지 자식아 어? 답지에 내가 친절하게 체크 다 해놨는데 어? 문제는 잘 풀었네. 자 그 다음에 이시우 시우는 아직 데일리도 다 못하고 이거는 카드도 안 했고. 와우 이건 뭐 이거 뭐야 스펠링 나와있는 것도 틀렸고 어? 이 자식아 얘는 답을 맞았는데 답을 안 했고 시우 와
권이 됐다 삼으시는 거예요. 응? 권이 됐다. 아 건이 됐다냐고? 그런 신형만 하지 마시면 갑자기 여기 있어요 실력 다음에는 가져가고 자 내가 실력 얼마 들었는데 아이 김필방 가겠네. 오늘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하겠다. 아 이 흰색은 이 짤뚱이를 쓰고 싶어. 아니 안 쓸래. 자 그냥 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던 이제 독후감 4.0의 3번 질문인데요. 일단은 이제 내용이 뭐였는지 좀 간략하게 좀 리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3번 내용이 뭐였는가? 자, 3번 내용은 이제 글의 첫 문장에 이제 주제가 나왔었던 내용이었네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핵심적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쌤이 말해줬다시피 여기서 막 we are often told 막 이런 표현 나오면 이제 통념 표현이다 막 이런 거 설명해줬었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뭐라고 듣냐면은 이제 경쟁 없이는 혁신도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통념 내용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박이 이루어진 거였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겠죠. 그래서 이제 뒷내용을 결국 보자면은 그게 이상한 말인데 뭐를 고려해 보면은요. 대부분의 이제 위대한 혁신이라는 건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공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자, 지금 문제를 보면은 이제 제목으로 이제 적절한 걸 고르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혁신이라는 건 공유에서 비롯된다 라는 거. 이게 결국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키워드들을 다 써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체크를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공유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고립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역시나 이 마지막에서 강조 구문도 나왔죠. it is하고 that 어디냐? 응? 어디 갔어? 응? 아래. 아 여기 있구나. 그래. 자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it is that이라고 하면서 이제 강조 구문으로서 이제 공유하는 게 역시나 중요하다라는 내용도 나왔죠. 자 그래서 하나씩 보자면 1번에 has driven science to create innovation. 그러면은 이제 혁신을 창조하는 과학의 역사라고 했는데 일단 역사라는 말부터도 틀렸죠.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1번 아니고 2번은 moral values. 일단 moral values만 봐도 틀렸습니다. 도덕적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죠. 혁신이라는 건 공유에서 비롯된다 라는 내용이니까 conflict with innovation. 그래서 혁신과 이제 상충되는 도덕적 가치 역시나 아니겠고 그 다음에 3번 innovative strategies for sustainable environment. 그럼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혁신적 전략,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말은 나왔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거지 혁신적인 무엇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혁신적 전략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게다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거다. 환경이란 말도 틀렸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은 a practical means to create innovation. 여기서 means라는 게 중요한 뜻이죠. 바로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혁신을 만들기 위한 이제 실질적인 수단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혁신을 만드는데 필요한 실질적 수단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공유죠. 공유. 그렇죠. 그래서 정답 4번 됐고요. 5번은 the impact shared economy on innovative thinking. 뭐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share도 나왔고 innovative도 나왔으니까. 근데 해석을 해보면요. 공유 경제잖아요. 공유 경제.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 경제가 혁신적 사고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나왔는데 이 공유 경제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물건 빌려주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공유 경제죠. 공유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혁신의 이제 어떤 기반이 된다라는 내용이니까 역시나 5번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약간 낚시성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키워드만 갖고 풀 수 없게끔 이제 해놓은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1번 지문이었는데요. 그 루틴에 관련된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유연한 루틴을 가진 선수들은 어떻다. 뭔가 이제 예상치 못한 경기 상황에 대해서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약문을 완성하고 해당 요약문을 이제 해석해라.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조건은 가장 쉬운 조건이에요. 어형 변화 없고 그 다음에 단어 전부 다 활용하고 그 다음에 중복 사용도 없고 추가 단어도 없습니다. 조건만 보면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지금 주어져 있는 단어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 영작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대부분이 players 이렇게 주어로 시작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동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수들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유연한 루틴을 가진 선수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유연한 루틴을 가진 선수들이라는 요 수식어가 나온 거고, 자, 이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다? 뭔가 좀 더 이제 그 어떤 예상치 못한 경기 상황에 대해서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더 잘 그 이제 뭐 대응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 결국엔 더 좋은 성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순서적으로 봤을 때 리스폰드에 대한 표현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결과로서 이제 경기력이 잘 유지가 된다, 어떤 좋은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번으로 나오고 얘가 2번으로 나오는 게 좀 더 정확한 답이 되겠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영작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리스폰드가 to랑 이제 웬만하면 한 세트라는 점, 뭐뭐에 반응하고 대응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better라는 녀석이 조동사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껴있다는 점, 부사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이 또 이제 주의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and 기준으로 지금 병렬 구조 나온다는 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수준을 얘기할 때 high level이라고 나와 있는데 high level of라는 것 자체가 높은 수준의,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을 수식하는 구조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composer라는 표현 자체의 이 단어 뜻을 잘 몰라서 여러분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일단 명사로서 평정이라는 뜻이에요. 평정. 어떤 평정 상태. 그러니까 뭔가 차분한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병렬 구조 and로 나와 있을 때는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되는가, 일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반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높은 경기력이 유지가 되겠죠. 높은 경기력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반대로 되면은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제 요약형 서술형을 이제 보면서 좀 이제 여러분이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당연히 알아야만 풀 수 있겠고, 두 번째 조건에 나와 있는 단어들에서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동사형을 좀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동사형. 일단 동사형을 우리가 좀 보자면 여기에서 지금 respond 나와 있고요. 그다음 maintain 나와 있고요. unexpected라는 녀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can도 나왔네요. 조동사. 그러면 일단은 can을 제외하고 보자면 얘는 조동사니까 우리가 동사형으로 쓸 수 있는 게 총 3가지가 있는데 지금 힌트로 주어진 거는 이 정도밖에 없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3가지가 다 동사라면 최소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가 2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단어들을 봤을 때는 and를 제외하고는 접속사 같은 녀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 동사만 봤을 때도 얘랑 일단 병렬 구조겠구나. 똑같은 동사 원형이고 그 다음에 어형 변화 없다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unexpected는 그냥 분사로 쓰인 거겠구나. 뭔가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분사 구문으로 쓰인 거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내용과 결합해서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난번에 했던 그 소셜미디어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어려웠던 질문이었죠. 자, 그래서 빈칸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however 나온 문장, 요 문장 자체가 바로 이제 주제문이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뭐였냐면은 이제 소셜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관용의 도구로서 이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였죠. 왜 그러냐면 이제 소셜미디어라는 거는 세계 각국에 우리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연락을 하고 지낼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 문화권에서는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 타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이해를 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들에 대한 관용을 베푼다 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SNS가 일종의 관용의 도구로서 우리가 인식될 수 있다고 했지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었죠. 실제로는 불평등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는 게 바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however 기준으로 여기까지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가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실제 빈칸에 나와야 되는 거는 이제 SNS가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즉 안 좋은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왼절을 보자면 우리가 그 소셜미디어라는 게 10대들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it becomes clear that 대자리아가 분명해지는데, 대자리아를 보면 인터넷이, 즉 인터넷이라는 거는 SNS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SNS가 여기 doesn't가 나왔어요. 뭐뭐 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일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야겠죠. 앞에 부정문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는 플러스 쪽의 개념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미 소셜미디어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however를 기점으로 소셜미디어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돼. 안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doesn't가 붙어있어. not이 붙어있으니까 좋은 일을 하지 못한다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1번에 보자면 play a central role. 일단 부정적인 답변을 먼저 거르고 시작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 eliminate inequality, foster social consolidation, 그다음에 distribute information equally, 그다음에 narrow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 보면은 전부 다 부정적인 답변은 없어요. 다 웬만하면 긍정적인 답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뒤를 보면은요. 그 패턴이 너무나 익숙한 게 바로 뭐 편견이라든가 뭐 인종차별이라든가 불가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이 SNS에는 불평등이 많다는 거죠. 불평등. 그러니까 불공평한 게 많이 있다라는 거고 이 SNS를 통해서 불공평하다라는 게 없어질 수는 없다라는 쪽으로 답이 나오는 게 적합하겠죠. 그래서 1번에 중심적인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는 소재상 적합하지 않고요. 어떤 불평등을 제거하지 못한다라는 2번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뒤에 나와 있으니까요. 오히려 소셜 디비전이 온라인에서 앰플리파이드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확대된다라고 나왔으니까 2번이 가장 적합한 답이겠고 3번은 consolidation이라는 거를 이제 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동사용으로는 consolidate로 쓰거든요. 이게 원래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동사로서 공고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공고히 하다. 공고히 하다라고 하니까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야. 단단하게 만들다. 뭔가를 굳건하게 하다. 단단히 만들다. 이게 consolidate거든요. 그래서 consolidation 하면요. 뭔가를 단단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bond라는 의미로서 결속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고3 그 기출에서 좀 잘 나오는 단어니까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결속을 foster한다, 촉진한다, 장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foster라는 것도 보통은 기르다, 양육하다 이 정도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promote의 의미로 쓰였다는 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는 결속이냐 뭐냐 SNS가 결속의 도구로서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니까 역시나 소재가 부적합한 겁니다. 나머지 4번, 5번도 다 소재 부적합으로 틀린 것들이에요. 소재 부적합. 4번도 distribute는 분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이제 균등하게 배분하지 못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정보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5번은 빈부격차를 이제 좁히지 못한다라고 한 건데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도 역시나 아니죠.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핵심 소재만 사실 파악해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간략히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질문할 차례죠? 자, 4번 지문에서 여러분이 이제 숙제를 항목과 좀 같이 비교를 해보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단에 뭐 중심 내용 파악이라든가 선지 분석 이런 거는 다 봐드릴 거고요. 그 뒷페이지까지요. 제가 이제 숙제로 내준 것 중에는 이제 소재 그리고 주제가 어디냐 이런 거 체크해오라고 했었잖아. 그거를 제가 이제 자습서에다가 체크를 해놨으니까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바로 가볼게요. 자, when we think부터 시작하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medical 유럽을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을 생각할 때 어떤 경향이 있냐. 여러분, 이 경향이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럼 역시나 얘도 뭐냐면요. 통념에 대한 단서예요. 통념. 우리는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 뭐야? 실제로는 아니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글구조 패턴을 보면요. 지금 지난 1, 2, 3번에서 통념 나오고 반박 나오는 이런 패턴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떤 경향이 있냐면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주로 in terms of 하면은 뭐뭐라는 관점에서죠. 어떤 관점에서냐? What is visible today? 그러니까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의 관점에서 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럼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이 뭔데? 이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 이 말 자체가 애매하죠. 그래서 땡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뭐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성당 같은 거 있죠. 그리고 literature 문헌이고요. 그리고 scholastic philosophy라고 나왔죠. 이제 스칼라 철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스칼라 철학이 뭔지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유럽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중세 유럽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막 이렇게 막 성당이 막 이렇게 막 이런 뭐 고딕 양식이라고 하나? 막 그런 거 막 떠오르고 뭔가 뭐 문헌이 떠오르고 뭐 어떤 건물이 떠오르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생각. 근데 내가 늘 말하지만 일반적인 생각은 뒤집힌다라는 거예요. 뒤집힌다. 그래서 바로 나왔죠. 예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다? 그냥 주제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통념 반박류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이 보고 있으니까 어떤 통념을 드러내는 단서 뭐뭐라고 생각한다 어떠어떠한 경향이 있다 주로 이러이러하다고 듣는다 뭐 이런 패턴들이 있죠. 전부 다 통념을 나타내는 패턴입니다. 통념 다음에는 반박이 나오고 그 반박 자체가 결국에는 그래 주제가 된다. 그 이하에는 그 반박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yet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yet 그러나 what is of equal importance? 똑같이 중요한 거는요. particularly from the standpoint of the rise of modern science. 특히 현대 과학의 어떤 이제 좀 상승, 현대 과학의 상승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본다면 is a fact, 사실이랍니다. 뭐가 사실이냐? 대쩌리아가 사실인데요. 여기까지죠. 중세 문화는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문화는요, 뭐랍니까? mechanically sophisticated culture예요. 이게 핵심 소재가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뭡니까? 신규로 나온 정보인데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어? 우리가 통념으로서 지금 제시를 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소재를 먼저 써볼게요. 그래 소재는 중세 시대, 중세 유럽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세 유럽의 문화. 근데 통념에서는 뭘 말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좀 뭐랄까 어떤 뭐 성당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눈에 보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세 유럽에 대해서는 중세 유럽의 이미지죠. 중세 유럽의 이미지. 이게 좀 이제 어떻다? 뭐 건물이나 뭐 성당이나 뭐 등등등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반박 이제 주제죠. 실제로는 어떠하답니까? 중세 문화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정교한 문화였답니다. 기계적으로 정교한 문화. 정교한 문화. 이게 그러면 결국엔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여기.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핵심만 뽑아보자면 중세 유럽 문화는 어땠다? 기계적이었다. 됐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중세 유럽 문화가 왜 기계적인데에 대한 어떤 근거나 단서나 뭐 예시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일단 좀 더 뒷내용을 보자면 even if 비록 뭐할지라도 little remains today of their machines. 그러니까 그들의 기계 중 오늘날 남아있는 게 거의 없대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중세 유럽 문화는 뭐다? 기계적으로 정교한 문화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세 유럽 하면은 무슨 뭐 말 같은 거 타고 다니고 막 약간 막 성당이 있고 막 무슨 뭐 청교도 맞나 뭐 십자군 막 이딴 거 몰라요. 저 죄송해요. 세계사 잘 몰라요. 아무튼 막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말하는 게 알고 보니까 얘네가 공돌이들이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바로 이어서 친절하게 for example도 써주네요. 예를 들어서 예시 보겠습니다. 자 어프투스 마그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녀석이 이제 뭐 아ኳ인스 뭐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스승이래요.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to have had a robot 그러니까 로봇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문이 있었답니다. 자 여기서 구문적인 특징이 하나 나와 있는데 to have had라고 to have pp 나와 있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시제는 현재인데 그 이전을 나타내는 거니까 얘는 현재지만 얘는 과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로봇을 가지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대요. 이 사람이요. 그의 실험실에서. 자 근데 어떤 로봇이냐? 대쩌리아가 이 로봇을 수식하는 겁니다. 대쩌리아를 보면요. 그 raise a hand and give a greeting 그러니까 손을 들어갖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있었대요. 중세 유럽에. 실험실 딱 들어가면 하이
이랬나 봐. 뭐 아무튼간. 자, 그래서 일단 이건 하나의 이제 예시로서 보여준 거죠. 이제 중세 유럽에서도 이렇게 로봇 같은 게 있었다. 물론 설이에요, 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런 이제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로봇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중세 유럽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런 기계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구나. 이런 걸 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예시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보자면 The Story. 자, 이 이야기는요 분명히 apocryphal하답니다. 그러니까 별주단으로 나와 있죠. 출처가 의심스럽대요. 그러나 there was in any case. 자, 어떤 경우에 어쨌든 간에 a great interest in machines. 여기 딱 나왔죠.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내용 나왔네요.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대단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겠죠. 됐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뭐 로봇이 있었다니 뭐 한다니 이런 썰 같은 것도 나온 거죠. 비록 뭐 할지라도 과학 그 자체가 primitive하고 qualitative해도 원시적이고 굉장히 뭐 정성적이든 그러든 간에 어찌됐든 간 사람들이 기계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연 설명으로서 첫 번째 얘기한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기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거야. 기계에 대한 관심. 됐어?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What is clear? 자, 분명한 거는 또 대절이한데 The spread of mechanical clock technology. 자, 또 새로운 신규 정보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기계식 시계 기술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엔 시계에 대한 이제 부연이 나오는 거네요. 시계. 기계식 시계. 기계식 시계에 대해서 뭐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어찌됐든 간 기계식 시계를 뭐 썼던지 뭐 아니면 뭐 차고 다녔던지 뭐 걸어놨던지 뭐 뭔가가 있었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연 설명 두 가지만 보더라도 아, 사람들이 굉장히 기계라는 걸 좋아했고 관심이 많았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중세 유럽이 굉장히 기계에 관심이 많은 문화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답은 이미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안 읽어봐도 되거든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답 몇 번일까? 그렇죠. 4번이요. 4번. Broad interest in mechanical technology in medieval Europe. 해서 나와 있죠. 중세 유럽에서 기계 기술에 대해 가진 폭넓은 관심.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일단 핵심 소재는 뭐였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중세 유럽의 문화는 기계적이다라는 거. 요거잖아.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 없는 것만 걸러도 답은 거의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단 하나씩 답을 보자면 1번에는 different factors that led to the rise of medieval Europe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부흥으로 이어졌던 여러 요인들 전혀 아니죠. 기계에 대한 것도 안 나왔고요. 2번 positive influences of medieval philosophy on architecture 중세 철학이 건축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 당연히 아니죠. 이것도 기계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3번 common problems of religious societies of the Middle Ages 중세 시대의 종교 사회의 공통적인 문제 뭐 종교 사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5번 popular reasons people in the Middle Ages dislike technology. 자, 이건 오히려 반대 내용이 되는 거죠. 중세시대 사람들이 기술을 싫어했던 일반적인 이유니까요. 그렇죠? 기술을 싫어한 게 아니잖아. 기술을 좋아하니까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답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그냥 내용적인 거 이제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it is also clear that. 자, 또한 뭐가 이제 잠깐만요. 아까 앞 내용은 읽다 말았던 것 같은데, 쏘리. 읽다 말아서 마저 볼게요. 자, 기계식 시계 기술의 확산이 was underway. underway는 그냥 진행 중인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이었답니다. By the beginning of the 14th century. 14세기 초에 이미 이제 그 진행 중이었는데요. 또한 뭐가 분명했냐? 대절이야가 분명했답니다. There was a multiplicity of machines. 그러니까 다양한 기계가 존재를 했었다. 이런 것도 사실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옛날에 기계가 많이 있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clockwork mechanism, 그러니까 시계장치 구조를 가진 그런 다양한 기계가 존재했었다는 게 사실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예시로서 ranging from 하면은 범위가 어떠어떠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을 말하기 위해서 쓴 건데 뭐 수동안의 뭐 알람이라든가 뭐 그런 거 그리고 뮤지컬 머신스 음악 기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astronomical simulator니까 이제 그 어떤 천문 모의 실험 뭐 장치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striking clocks니까 이제 땡땡 치는 시계 말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굉장히 많은 시계 장치, 기계 장치를 좋아했고 많이 활용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 엄청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답은 다 알아봤고요. 그 여러분이 숙제를 해온 부분에 중심 내용 파악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퀴너스의 스승 어버투스 매그너스가 실험실에 로봇을 가지고 있었다는 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계 장치 구조를 가진 다양한 기계가 존재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세 문화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정교한이 되겠죠. 기계적으로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봇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리고 시계 장치 구조를 가진 다양한 기계가 존재했었고요. 따라서 중세 문화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이제 뒷부분을 좀 볼 건데 요 부분은 제가 좀 여러분 교재 버전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자,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자, 일단 핵심 부분 개념 설명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역접의 접속사 그러니까 그러나 뒷내용은 높은 확률로 주제문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그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 때도 쓰는 팁 중에 하나인데요. 그 20번 때 대입학용 문제 있잖아요. 주제, 제목, 요지, 주장류 이런 문제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글을 빠르게 스캔하면서 but이나 yet이나 however 이런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먼저 살펴보고 글을 읽기도 합니다. 만약에 but이나 yet이나 however 이런 표현이 나와 있다면 그러면 그 뒷부분이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글을 읽을 때, 논리적으로 읽을 때 일단 첫 문장은 언제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글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첫 문장은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반전을 나타내는 어떤 역접의 접속사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접을 나타내는 표현 뒤에는 높은 확률로 주제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러나라는 말 자체가 항상 중요한 말을 하려고 우리가 그러나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얘들아 니네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근데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너네 고생했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은 니네 뭔가 딴 말 하려고 하는 걸까? 당연히 딴 말 하려고 하는 거겠죠. 내가 고생했다 이게 내가 주된 내용이 아니야. 그러나 너네 아직 멀었어. 더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됐죠? 그러니까 언제나 반전 뒷부분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본문에 나왔던 이제 표현 중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어법적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걸 좀 체크해드리면 일단 of importance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of 플러스 추상명사는 이제 형용사로서 이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of importance는요 important예요. important 됐죠? 그리고 두 번째 the fact that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주어가 동사한다는 사실 뭐 해석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the fact that이라는 표현 자체가 주제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구문 분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숙제 해온 거랑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숙제로 내주지 않았나? 맞죠? 그때 8번까지 내줬었나 내가? 맞죠? 볼게요. 자, 그러나 what is of equal importance잖아. 그래서 그냥 사실 똑같이 중요한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덩어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 덩어리가 주어. 그 다음에 particularly부터 해갖고 사실 여기까지가 전체가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the fact 보어 나온 건데 이 이하에 나와 있는 이제 대절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절 내용이 바로 동격을 나타낸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even if는 별도로 이렇게 묶으면 되겠습니다. 부사로서. 됐죠? 일단 큰 틀은 먼저 잡았습니다. 큰 틀. 자, 큰 틀 잡았고 중간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잘라보자면요. 여기서 한번 끊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굳이 안 끊어도 여러분이 해석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부분 한 요쯤에서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해석이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것은 특히나 관점으로부터 상승, 어떤 이제 이 rise라는 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우리가 발흥이라고 하거든요. 발흥. 그러니까 발흥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신진 세력, 그러니까 새롭게 생겨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이제 rise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발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the rise of modern science니까 현대과학의 발흥의 관점으로부터 똑같이 중요한 것은 대절이라는 사실이다. 대절을 보면 중세 문화가 기계적으로 정교하게 된 문화였다라는 사실이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뭐 해도요, 여기서 리틀 자체가 주어로 쓰인 거야, 참고로. 그러니까 리틀 자체가 거의 없는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거의 없는 것이 남아있다 이러면 좀 해석이 어색하죠. 그래서 거의 남아있는 게 없었다. 됐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거의 남아있는 게 없을지라도 그들의 기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계 중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을지라도 기계적으로 정교한 문화였다라는 사실이다.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까지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5번 지문 보겠습니다. 5번 지문이 조금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문제 풀면서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꾸로 문제 풀이는 쉬운데 내용 파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보자. 여기도 좀 다 지울게요. 자, 소재부터 일단 써놓고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에 뭐라 나냐면요, Fashions and social pressure shift 이렇게 나왔어요. 유행과 사회적 압박이 변한대요. 유행과 사회적 압박은 변한다. 현재 시제로서 썼다라는 건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한다는 거거든요. 즉 실제로 유행과 사회적 압박은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뭔가 내용을 알 수 없어요. 사실 이게 주제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한 문장만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유행 그리고 사회적 압력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나와 있어. 근데 어떤 유행을 말하는 건데, 어떤 사회적 압력을 말하는 건데, 얘가 어떻게 변한다는 건데, 이런 좀 구체적인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정보를 봐야겠죠. 자, throughout almost the first 3 quarters of the 20th century. 자, 그럼 20세기의 거의 처음 3분기에 해당하는 기간 내내 그 통나무집, 자, 통나무집이라는 지금 신규 정보가 나왔습니다. 얘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유행이라든가 사회적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잖아. 이게 변화된다며. 근데 정확하게 어떤 유행을 말하는 거고 어떤 사회적 압력을 말하는 건가, 이게 애매하잖아요. 이 말 많은 거는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글 구조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이게 사실 2019년 이전에 좀 유행하던 패턴 중 하나인데요, 초반 내용에 굉장히 함축적인 주제를 제시하는 패턴이에요. 함축 주제를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두 가지 패턴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사례를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이제 함축 주제를 어떤 식으로 제시하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다양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해볼게. 사람의 마음은 다양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 다양성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애매하잖아, 그렇지? 근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례에서 사람의 마음은 뭐 예를 들어서 철과 같다. 뭐 이렇게 뭐 철을 비유해서 뭐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마음은 마치 뭐 불과 같다. 이러면서 뭐 불에 비유해서 얘기한다든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무와 같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철, 불, 나무 이렇게 뭐 비유적으로 나온 것들을 묶어서 여기에서의 공통된 키워드를 찾아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내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은, 두 번째 패턴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두 번째 패턴은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거야. 대표 사례. 대표 사례를 제시를 해서 얘를 기준으로 얘가 이랬었다, 이랬었다, 이랬었다 해갖고 쭉 그냥 문장 끝날 때까지 쭉 이어져 나가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은요, 미리 말하면은 로그하우스, 즉 통나무집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제나 제목류를 찾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행과 사회적 압력이라는 소재를 제시했거든. 근데 그 다음에 신규 나온 정부는 통나무집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끝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달라져요. 끝부분. 무슨 말이냐면은 이 대표 사례가 제시가 된 경우에는 대표 사례로 그냥 문장이 끝나버렸어. 그러면은 이 첫 문장에 나온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제나 제목을 택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대표 사례가 쭉 나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으로서 주제를 재진술하는, 즉 처음에 함축적 주제를 재진술해서 쓴다.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이 통나무집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러이러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패턴이 이제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함축 주제를 주면서 대표 사례를 제시하는 지금 지문과 같은 패턴에서는요, 끝자락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한번 보자면 어쨌든 간 20세기의 이제 뭐 초반 3분기 내내 미국의 그 통나무집, 뭐 노르웨이에서 마찬가지로 어쨌든 미국에 있는 통나무집이 뭐로 여겨졌냐면요. 자, 볼까요? 러프하고 프라이미티브하고 로어 클래스 하우징으로 여겨졌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이 글에 소재를 써보자면은 처음에 나와 있는 유행과 사회적 압력이에요. 일단은. 근데 요 소재는 다소 거시적 소재입니다. 거시적 소재. 조금 이제 범위가 넓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소재를 말하자면은 당연히 통나무집이겠죠. 통나무집. 됐어요? 이게 좀 더 구체적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 어떤 이제 사실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예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20세기의 거의 처음 3분기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제가 올드라고 쓸게요. 올드. 됐어요? 예전. 자,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이 통나무집의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인식. 이 인식 자체가 어땠냐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였다고요. 마이너스. 러프하고 프라이미티브하고 로어 클래스 하우징이라고 여겼다며. 그러니까 대충 만든 거고요. 원시적이고 하류계층의 집이다. 이렇게 여겨졌대요. 그러면 옛날에는 안 좋게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as a consequence라고 나온 거 보니까 아직 올드 얘기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결과 weatherboards가 were widely used. 널리 사용되었답니다. 여기서 weatherboards라는 게 이제 weather는 말 그대로 이제 날씨고요. 보드는 어떤 판때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마기 판자입니다. 어쨌든 비마기 판자가 널리 사용되었대요. to mask, 가리려고. 뭐를? 초기에 그런 log construction, 통나무 건축물 구조를 가리려고 그래서 비마기 판자를 사용했대요. 왜? 아니, 통나무 구조라는 거를 드러내면은 좀 약간 내가 천대받을 수 있잖아요. 막 하류 계층이 들리고 제 통나무 집 사네 이럴 수 있잖아. 그게 싫으니까 이제 이렇게 외장용 자재 같은 걸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가린 거겠죠. 그런 취급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전히 인식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however가 나오네요. 자, however 나왔으니까 아까도 나온 거죠?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번영의 1960년대에 많은 개인들이 were seeking a challenge, 어떤 도전을 추구하고 있었대요. 어떤 도전이냐면요, to the status quo, 현재 상태에 대한 도전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많은 개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때 유행이 바뀌었답니다. 여기 나왔네요. 유행이 변했다. 첫 문장에 나온 문장 나왔죠. 그렇죠? 유행이 변했고요. 사회적 압력이 relax 됐대요. 완화됐답니다. 지금 첫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행과 사회적 압력은 변화된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어. 즉, 올드 버전에서는 통나무집의 인식이 안 좋았었는데 그럼 뉴 버전이라고 쓸게요. 그럼 뉴 버전에서는 인식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겠죠. 통나무집의 인식이 변화가 됐다라는 걸 암시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행과 사회적 압력이 변화됐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변화됐다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통나무집의 인식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however를 기준으로 지금 서로 대조되고 있는 관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통나무집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건가? 라는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These changes. 자, 이러한 변화들이
사람들을 장려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구문 분석이 조금 필요할 텐데 대략적으로만 할게요.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encourage 나왔으면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생각해야 되거든. 그래서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 1번이고요. 얘가 목적격 보어 2번이고 얘가 목적격 보어 3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문 분석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 괄호하는 사람들을 이거 하고 요거 하도록 장려했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뭔가 이 패션, 그러니까 변화하는 패션, 유행으로 성공을 부과하기를 바라던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행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뭘 장려하게 됐냐면요. hidden love buildings, 그러니까 숨겨진 그런 어떤 통나무로 된 그런 건물을 추구하게 했다는 거야. 됐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앞내용에서 외장용 자재로 가려놨었다며. 가려놨는데 근데 그 가려진 그런 건물을 이제 막 찾게끔 이제 유도했다는 거야. 유행이 변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딩을 제거해버렸대요. 그 외장용 자재를 이제 제거해버린 거야. 즉 통나무를 드러내는 거죠. 이제는 유행이 변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즐기는 겁니다. The globe their visual confirmation of society's rediscovery of its heritage. 즉 그것에 어떤 자신의 유산을 사회가 자신의 유산을 재발견하는 것에 대한 확인, 시각적 확인의 빛이래요. 여기서 이제 그거는 원래 빛인데 여기서 빛이라고 해석하면 약간 좀 어색하겠죠. 여기서는 빛이라기보다는요 만족감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감, satisfaction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막 광명을 찾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원래는 통나무집에 대한 인식이 아유 뭐 저런 데 살고 있냐, 아유 바퀴벌레 나오겠다, 이런 인식이었다고. 그래서 막 가렸어. 아 나 통나무, 너 어디 살아? 나 그냥 집에 살고 있어. 너 통나무집 아니야? 아니요, 와봐. 이제 잘 가리는 거지. 이렇게 자재를 이용해서. 근데 유행이 바뀌었으니까 야 너 어디 살아? 야 나 통나무집 살아. 갖고 이제 막 미리 뜯어놓은 거죠. 이렇게 이제 유행이 바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떡상각이다. 이거 통나무집 이거 잘 가면은 떡상각이다. 그래서 막 이제 찾는 거야 사람들이. 저거 외장용 자재로 가려놓은 것 같은데? 막 찾고. 그래서 그 뜯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또는 옛날에 내가 막 집을 사놨었는데 이제 통나무집이라서 짱바가 났었는데 이거 다시 유행한다고? 이제 가서 이제 또 뜯어버리고 내가 광명을 찾았구나. 이거 완전 이제 뭐 보험이네, 막 비트코인 막 발견한 것 마냥 이런 이제 기쁨을 이제 누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이 나온 거죠. 통나무집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 즉 어떻게? 좋은 쪽으로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어도 내용 답은 거의 다 나왔거든요. 통나무집이라는 주요 소재가 나왔고 이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이게 대표 사례로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유행이 변화한다라는 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지는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답을 빨리 풀려면요 그냥 마지막 문장으로 바로 가도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 문장 먼저. 여기인데요. 그 결과 통나무집은이네요. 그럼 주어가 통나무집이네? 그러면 이 글은 어떻습니까? 대표 사례 두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사실상 요 얘기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답지를 보면은요 1, 2, 3, 4, 5 보기문에 로그하우스라는 말이 5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기문에 보면. 됐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글을 안 읽고도 보기문만 읽고도 여기서는 통나무집이라는 게 주요 소재구나, 구체적인 소재를 활용해서 우리가 주제나 제목을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통나무집은 어떻다?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인식이 변화됐다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겠죠. 정답이 몇 번일까요? 몇 번? 3번입니다. 3번. 자, 하나씩 볼게요. 1번부터. How Americans have improved love houses. 자, 미국인들이 어떻게 통나무집을 개선했느냐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개선이라는 말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개선은 아닙니다. 개선은 아니고 그냥 흐름 따라 뭐 그런 시대별로 따라서 자연스럽게 유행이 변한 거지 미국 사람들이 이 통나무집을 개선해서 업그레이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안 되고 2번은
통나무집의 기원인데 당연히 틀렸죠? 기원에 대한 게 아니니까. 3번은 통나무집이 오두막에서 미국의 상징으로 라고 나왔는데 미국의 상징이란 말은 여기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As an American icon 여기 나왔죠. 그렇죠? 미국의 상징.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고 4번은 통나무집은 프레스티저스하고 에코프렌들리하고 헬시한 집이랍니다. 유명하고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집이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통나무집에 대한 좋은 얘기만 써놨는데 아니잖아. 통나무집은 분명히 옛날에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4번은 굉장히 지역적인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Basis of modern design and the current status of log houses. 통나무집에 대한 현대 디자인의 기초와 현황이라고 했는데 현대 디자인의 뭐 기초 뭐 이런 게 지금 내용이 아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통나무집의 인식 변화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만 됩니다. 자, 일단 남은 내용도 한번 보긴 할게요. 여기 needless to say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거기부터 한번 보자면 자, 말할 필요 없이 이것은요 was not a widely pursued innovation 널리 추구된 혁신적인 게 아니었어요. but 오히려 지금 여기 보시면 not 방 나와 있죠. not a 법비입니다. not a 법비. 자, 그러니까 널리 추구된 혁신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did do so 정말로 그렇게 했답니다. in their quest 그들의 추구로요. to maintain their position 그들의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as 여기서 societal leaders 사회적 지도자로서.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통나무집의 발견, 그러니까 재발견인 거죠. 옛날에는 인식이 안 좋았는데 유행이 바뀌면서 인식이 변화됐으니까. 즉 통나무집의 재발견이라는 건 혁신이 아니라고요. 혁신적인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통나무집 뭐 하나쯤은 가지고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뭔가 이제 그 어떤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지위, 그런 포지션 이런 거를 이제 유지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바랐다라고 앞에서도 나왔었죠. 좀 이렇게 유행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통나무집 가지고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도 그래서 앞에 나온 거죠. 마지막 문장을 보자면 그 결과 통나무집이라는 건요 reasserted its position 자기의 위치를 다시 재정립했는데요 미국의 상징으로서의 위치를 재정립했답니다. 뭐와 상관없이 인종적 배경에 상관없이요. 그것에 원래 지은 사람의 인종적 배경에 상관없이. 즉 인종적 배경이라는 얘기는 왜 했냐면은 이제 아마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말하는 거겠죠? 예, 그 이제 흑인들 말하는 거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옛날에 통나무집이라고 생각하면 옛날에는 이걸 왜 이제 하위 계층이라 생각했냐? 우리가 이제 그 남미 지역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제 흑인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거주를 했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원시인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운막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을 짓거나 통나무를 활용해서 이제 집을 지어서 이제 생활을 했을 텐데 그것 자체가 하위 계층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 들어서는 어땠냐면은 오히려 이제 약간 클래식한 느낌으로서 이게 오히려 더 이제 더 유니크해진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현대식 건물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으로 생긴 현대식 건물이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통나무집 딱 있으면은 뭔가 되게 유니크하고 고풍스럽고 이런 느낌 나잖아. 그러면서 이제 유행이 변화된 거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옛날에는 대부분의 미국은 통나무집이 많이 있었을 텐데 한동안 이제 하류 계층으로 취급받아서 없어지고 가리고 이러다가 다시 통나무집이 유행하면서 어찌 보면은 이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조상이 예전에 살던 그런 환경에서 다시 사는 이런 느낌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인종적 배경이라는 거는 이제 흑인들을 약간 좀 이제 인종차별이 심했으니까 흑인들이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아니야. 그딴 게 뭔 상관이야. 통나무집 짱이야.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마지막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 내용 파악 부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써놨는데요. 옛날에는 하류층이라고 썼는데 하류층, 하위 계층 이렇게 뭐 써도 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위 계층의 상징이었던 미국의 통나무집이 60년대 유행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미국의 상징으로 거듭났다라는 게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나무집의 인식이 변화하게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다 보셨으면은 선지 분석 해석은 제가 아까 전에 해석 다 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뒷페이지에 있는 거 또 구문 쪽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쌤이 말했던 건데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패턴이에요. 요 세 개 패턴을 말한 겁니다. 자, 굵직하게만 제가 좀 써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이 한 거에서 틀린 게 있다면 좀 수정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this changes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였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냥 덩어리로 묶을게요. 이렇게 덩어리,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덩어리,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세 덩어리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각각 목적격 보어 1번, 목적격 보어 2번, 목적격 보어 3번 이렇게 묶었습니다. 요 안쪽에서 조금 길게 나와 있는 부분만 좀 이제 표시를 하자면 목적격 보어 3번이 조금 길게 나왔으니까 요런 부분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끊어서 해석하면은 좀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구문 분석은 그냥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단어 시험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볼까? 아니요. 알았어. 시험 커트라인 2개입니다. 사인 있네요. 내가 봤다. 걸리면은 총알이 나와. 네. 그래서 총알이 나와. 뭐야 느리네. 근데 이게 나중에 막 눈이 막 앞으로 세이신가. 이렇게 딱 벽에 붙어 있으면 쓸 수 있어. 가시가 좀 네, 지금 좀 더 빨리 출발. 생각보다 다닐수록 보고 싶다. 나스가 더 낫지 않니? 탑 나섰어요. 회사하면 한 나스가 제일 편해. 나스 1% 되려나? 1.3% 되려나? 있긴 있는데 탑 바이가 더 핑계를 줬겠다지. 없을걸? 나 탑방이라는데. 나 정우였는데 정우 바이를 하고 싶은 정우. 저도 싫어. 정우 너무 어려워. 거의 1티어던데. 그래 이제 잘 맞고 좀 어렵게 된다. 이렇게 없어. 공급비가 좀 사기야. 이거 뭐 쫓아가서 공급비가 막 나가면서 분위기가 존나 세. 미달리기 재밌어요. 미달리고 싶어 재밌는 거다. 탑 미달리는 거 아니야? 이달리는 아니야 이하는 정해진 축복의 규칙이야. 싱글 11번인데 미달리 중요하게 그거는 못 봐가지고 이제 패드립 깔리는 게 왜냐면은 다이아 이하에 미달리는
이름 뭔데? 깔끔한. 다이브. 진짜 다이브 뛰려고.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설날이잖아. 마지막에 설날 신나게 뜯어줘. PC방 꺼져가지고. 근데 제일했어요 원래. 원래 1, 5일이었어. 1, 5일. 1, 5일인데 꺼져서 일찍 됐어. 아쉬워. 이 새끼가 원래인데. 칸에서 놀리는 거 존나 웃겨. 딱 그거냐. 그 판에 리신이랑 잘했다 칭찬을 했는데 못 쉬었다. 아 그거? 나 월남프 전설 스킨 얻어갖고 월남프 한번 해볼라. 한번 해봤는데. 다 오버되지네. 독전이 아니고. 어? 독전 빼고는 다 오버되지. 어 맞아. 원래는 욕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크는 거야. 왜 보점 존나 빨리 잡히는데. 보점 한 2,000원에 잡혀 진짜. 그딱 보점 늙은 거 동시에 잡혀. 시간 잡히는 거. 존나 생각보다 진짜 일 정도랑 안 돼. 원래 롤이나니까 제일 서브스트 거는 아 아니야. 내일 점심시간 시험 나야겠다. 티를 입어가지고 너 내일 안 가냐? 나 자꾸 다음 주 저녁 수요일 기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준비됐죠? 내가 나가 시험 보고 다 친구 안 나갔다. 아니 왜안 나가? 친구 나와 친구. 아 이게 누가 집중이에요? 이대가요. 살짝 시간이 왜 누가 채점하는지 중요해 은준아? 왜? 왜 중요할까? 누가 채점하는지가. 제 점수가 아니, 나한테 뭐, 공개되면 헷갈리니까. 품사 같은 거. 아 품사요? 아 품사는 맞춰 써야죠. 뜻만 근데 뜻은 하나만 맞으면 돼요. 뜻은 하나만 맞으면 되고 품사는 맞춰서 써주시고요 대신에 그리고 의미가 일단은 답지 기준으로 채점을 할 거거든요. 답지 기준으로 채점을 하되 이제 제가 봐드릴게요. 뭐 논란이 있을 만한 거 그냥 답지에 있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 덮어주세요. 자, 다 덮으세요. 덮어. 다 덮어야 시험 볼 거야. 제일 길게 힘을 유지하면서 아이 시끄러. 시끄러. 하나 남나 보네. 남는 건 주시.
통과 못하면 나와서 재시험 봐야겠다. 안돼 힘내시고요. 안돼. 일분 내로 마무리합시다. 다 했어? 하신 분 다 했어. 색깔 펜들 바로 채점하고. 승호 다 했어? 응. 채점 다 하신 분은 우측 상단에 그 스코어 써 있는 부분에 그 틀린 개수를 좀 써주세요. 틀린 개수 제가 돌아다니면서 줄게요. 다 했어? 응. 응. 자. 시우 아까 답지 안 가져갔니? 응? 아 이건 괜찮아. 이건 애매한 거 아니지. 완벽하다. 한개 좀 괜찮아요. 이지. 자 우리 실 박수는 여기다 줄게요. 자, 다 채점 다 하신 분은 결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은준이 다 했어? 본인이 채점한다고 해서 갑자기 굉장히 의심스러워지는데. 저 원래 단어는 잘 봐요. 단어는
또 했던 다 하시면 아니야 이것도 이렇게 해도 맞아. 아, 해서 아우 시향 배워가는데요. 아니 괜찮아. 추워 해석을 빼자. 이거 안 돼요? 아 이건 저게 틀려요. 품사 같은 내가 거, 품사. 가야 돼. 이렇게 적반하자. 그 항상 요 사이즈로 주는 거는 붙이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또 일반으로 와야지. 천이에요. 천이 천. 이거 있는데. 잠깐만요. 아 민성이 거 측정은 아닌 것 같은데. 멀어? 여기까지. 여기서 보는데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써놓은 딱 오라고 했는데. 아 근데 진짜. 응? 반전만. 기도하다. 내가 하는 걸 여전히 나와. 건강하게 건전한다는 거.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생들 했고요. 테스트 보시느라. 네. 아 붙이는 건 이따 붙여도 지금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아 일단 제 시험자가 두 분. 네. 이따가 끝나고 제 시험 보겠습니다. 제 시험 커트라인이 없어야겠지, 그치 가연아? 아니 왜 이쪽 눈치를 봐? 이쪽을 지금 살짝 봤는데 이쪽을. 자, 일단 그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볼 단어를 또 줘야겠죠. 왜 뒷장에 있는 거 같지? 자, 뒤로. 뭐 식단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왜 뒤로 뒷장이 있지? 자, 다음 시간은 1에서 8번까지입니다. 단어. 네. 1에서 8번. 누적이에요? 누적이에요 이거? 네. 아니 모의고사도 아니고. 부적이죠. 다음 시간은 1에서 8번까지. 네. 아, 파이팅! 끝낼 때는 한 30개 될 것 같아요. 아, 대신에 단어 보는 개수는 좀 줄일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한 뭐 30개만 보고 커트라인 없애버리면 되니까. 이거 많이 보는 같은데. 네, 뭐 그렇게 해도 되니까 뭐 패턴은 많아요. 단어 시험 개수를 좀 줄이고 이제 커트라인을 줄이고 뭐 이렇게 해도 되니까. 네, 그거는 제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자, 우리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6번 질문. 나는 부디 정말 진심으로 바라건대 너네가 올해 2학년 시험 볼 때 단어 몰라서 틀렸다라는 건 제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예 안 나올 수는 없는데 그 비중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 정말 제발 부탁이에요.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6번 질문 해치지 않습니다. 자, 6번은 이제 함축의 미추론이죠. 밑줄치에 모하마드 must go to the mountain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돼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밑줄의 추론 문제도 결국에는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주제를 패러프레이징해서 넣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문장부터 한번 바로 가볼게요. A family from Israel who moved to Northern California. 그래서 북부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이스라엘 출신의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이 놀랐대요. 뭐에 의해서 놀랐냐? 고립에 의해서 놀랐답니다. 고립. They experienced. 그들이 경험을 했던 고립에 의해서 놀랐는데 뭐 할 때냐면 그들이 그 샌프란시스코 이제 그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갔을 때 고립감에 의해서 놀라게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첫 문장 읽었을 때 가장 애매하다라고 생각되는 단어는 얘밖에 없지 않아요? 고립감? 그렇죠?
그러니까 고립에 의해서 놀랐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이 고립이라는 거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눈치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는 해요. 고립감이라는 거 뭔가 멀리 떨어져 있고 뭔가 동떨어져 있고 좀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첫 문장만 읽어도 아 뭔가 사람들끼리 교류가 잘 없나? 이런 식의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죠. 자 바로 이어서 가보면 별주 단어에 키부츠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활 공동체라고 나와 있죠. 얘가 또 단서가 되는 거야. 이 별주 단어 자체가. 자 걔네들은요 살았었대. 키부츠에서 살았었대요. 생활 공동체에서 살았었대. 그럼 얘도 단서가 되는 거네. 자 그리고 그곳에서 걔네들이 뭘 경험했냐면 강한 결속감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이죠. 공동체 의식. In every sense of the word. 어느 쪽으로 보나 뭐 저런 거 필요 없어요. 해서 중요한 건 뭐냐? 공동체 의식을 경험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이 글은요 어떤 일화를 다루는 모양인데 지금 초반에 나온 소재로서 고립감이라는 말이 나왔었고요. 이 고립감에 대한 반대되는 의미로서 나온 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공동체 의식.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 익숙한 거는 요거죠, 요거.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두 문장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게 결국 아까 처음에 나왔던 아이솔레이션이 의미하는 바는요 교류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걸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공동체 의식을 갖고 생활을 했었는데 여기로 이사를 와보니까 너무 지들끼리만 놀아. 너무 개인적이라는 거야. 교류가 없다. 뭔가 개인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보면 When we moved here, 우리가 여기로 이사 왔을 때 said the father, 아빠가 말하기를 It was culture shock였대요. culture shock. 왜? isolation 하니까. 됐죠? 자, 바로 이어서 사람들이 nod and smile. 자,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냥 웃었대. With a brief hello. 그냥 짧은 인사말로요. Coming and going. 뭔가 오고 가면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disappeared. 사라졌어요. Into their own dwelling. 그들의 거주지로. 그리고 우리는 couldn't see them again. 다시 그들을 볼 수 없었답니다. For days at a time. 한 번에 며칠씩 못 보곤 했었대요. 됐어? 그럼 결국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요 말이죠. 됐어? 교류 안 한다는 거죠. One night, 어느 날 밤에 my wife suggested. 우리 와이프가 제안을 했는데 대절이야라고. If the mountain wasn't going to come to Muhammad. 자, 만약 산이 무하마드에게 오지 않을 거라면 then 그러면 무하마드가 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무하마드가 산이 무하마드에게 가지 않을 거라면은 무하마드가 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산이 의미하는 바와 무하마드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얘가 얘한테 다가오지 않는데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웃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는 그 가족을 말하는 거겠죠. 그 가족, 그 이주 가족을 말하는 거겠죠. 이주 가족. 됐어? 그러니까 이웃이 이주 가족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안 다가오고 있잖아. 그냥 짧게 인사하고 가버렸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무하마드가 얘네한테 다가가야 된다고. 쟤네가 우리한테 안 다가와? 그럼 우리가 다가가지 뭐. 이거죠?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이주 가족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야 된다. 너무 쉽죠? 그렇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아 쉽다 쉬워. 완전 껌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수특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게 고3 지문에 나온 거라고. 뭐가 어려워 이게. 겁나 쉽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답 나왔으니까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It was at the point that we realized. 자 여기서 it is that 강조구문이거든. 여기에서 at that point는 그 순간에라고 해석하잖아. 근데 직역 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얘들아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해석이 나와있죠.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강조구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대절이야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절이야를 보자면 we realized 우리가 깨달았던 건 바로 그 순간이었어. 뭘 깨달았냐? We had a gift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 어떤 선물? To bring to our neighbors 우리의 이웃에게 가져다 줄 선물이겠죠.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던 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즉 공동체라는 선물을 줘. 됐어요?
지금 저들은 서로 교류를 안 하고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한번 다가가 보자. 그럼 우리가 어떤 이제 좀 이게 사회적 친분이 생기면은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럼 저들도 좋아하겠지? 그럼 우리가 공동체라는 선물을 주는 셈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어서. 아이고. 자, 바로 아래에 이어서 보면 over the next few months. 자, 그 몇 달간 그 가족은요, organize 준비했어요. block party를요. 뭐 어떤 뭐 파티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neighborhood yard sale, 뭐 이제 동네 마당 세일 뭐 이런 것도 했고, and open house brunch. 그래서 open house brunch를 또 준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구체적 사례가 되는 거죠. It was a big success. 자, 각각 대성공을 했대요. 사람들은 became friends, 친구가 됐고요. And the connection snowballed. 자, 관계가 스노우볼링 했답니다. 눈덩이처럼 막 불어났다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Small babysitting co-op began. 자, 작은 타가 협동조합이 시작됐습니다. In the neighborhood, 동네에서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시작됐다는 말 자체가 결국 무엇입니까? 공동체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죠.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a family neighborhood cleanup event. 즉, 가족 동네 청소 행사뿐만 아니라 이런 뭐 협동조합 같은 것도 시작됐대요. That took place at the beginning of each season on a Saturday morning. 그래서 어느 토요일 아침에 계절의 초반부마다 시행된 그런 가족 동네 청소 행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동네 협동조합, 뭐 베이비시팅 협동조합 이런 게 생기기도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공동체가 이제 하나씩 일종의 프로젝트 형식으로 했었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는 무슨 협동조합이니 뭐 이런 것까지 생길 정도로 공동체 의식이 생기게 되었다. 라는 게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나머지 보기문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The family should go back to their hometown.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고립감을 느끼니까 여기서 못 살아 먹겠네. 야, 다시 키부츠로 가자. 그래? 이런 말이고요. 2번은 Problems of the community can be postponed. 그 공동체의 문제가 미뤄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미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장 해야 된다의 의미에 가까우니까 오히려 아니고요. 4번은 Cooperation is essential for the protection of nature. 그래서 협동은 자연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뭔 자연의 보호야 무슨. 그리고 5번은 The cause of the neighborhood conflict must be removed. 이웃과의 갈등 원인은 제거되어야 한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갈등까지는 아니잖아요.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냥 짧게 인사하고 서로 교류를 안 하는 게 아쉬워서 그랬던 거지. 이게 갈등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3번만 된다. 사실 제가 쓴 게 없어요. 이게 다야. 근데 이것만으로도 풀리고 남는 굉장히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자, 한 질문만 더 볼게요. 네. 뭐? 잠깐만 뒤에 그 구문 분석 안 했구나. 소리. 이거는 좀 해야지. 자, 여기를 좀 볼게요. 자, 아까 전에 했었던 이제 강조 구문에 대한 건데요. 여기 이제 A 자리에 이제 강조가 오는 거고 여러분이 이미 중3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강조의 대상이 올 수 있고 강조 대상으로 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주어, 목적어, 부사적 수식어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명사랑 부사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사, 부사구, 부사절 다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사는요. 그래서 지금 문장 구조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강조 구문이 나왔을 때 부문 분석은요. it is 대시한 세트거든. 그래서 얘를 하나로 묶어서 강조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at that point는 부사구니까 부사구 하나 묶어버리고 뒷부분 부문 분석 그대로 하면 됩니다. realize 뒤에는 지금 대시 생략된 거겠죠? 그래서 대절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고 대절 내부는 조금 기니까 여기는 구문 분석을 좀 해야겠죠? 뭐 근데 구문 분석 자체는 쉽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이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the gift는 앞에 나와 있는 a gift와 동격이 되는 거겠죠? community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gift와 동격 이렇게 됩니다. 그 오브라는 녀석이요 해석이 뭐뭐라는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뭐라는 공동체라는 선물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때 오브는 동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문장이 지금 구문 분석이나 해석은 사실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런 문장이 자꾸 나 이런 거 보면은 자꾸 영장 내고 싶어지잖아. 데일리 테스트에서 영장 내기 너무 좋아요. 지금 구성 자체가 너무 좋아. 강조 구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투부정사 수식에서 이런 부분에서 의외로 좀 많이 헷갈리는데 그 여러분 보시면 bring to our neighbors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해볼까?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만약에 선행사가 있고요. 관계대명사가 있어. 그리고 동사가 나왔다 쳐볼게. 근데 이 동사가 사형식 동사라고 쳐볼게요. 사형식 동사. 예를 들어서. 그럼 사형식 동사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아니, 주어로겠네요. 자, 이렇게 주어, 동사, 간목, 직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이 직접 목적어를 대신한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 이런 구성을 잘 안 씁니다. 이런 구성을 잘 안 쓰고요. 여기에다가 to, for, of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to, for, of. 여러분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우리 to, for, of 쓰잖아. 동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형식 구조를 어떤 이제 수식절 내부에 넣어서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보통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치사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여기 있는 걸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의 이웃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our neighbors가 간접 목적어고 gift가 직접 목적어였던 거야. 근데 이 내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처리했냐면 to를 뺀 게 아니라 to를 집어넣은 거를 지금 확인이 가능하죠, 여러분이. 그래서 보통 다시 한번 사형식 구조에서 불완전한 문장이 되고 간접 목적어가 남은 상황에는 이렇게 전치사를 붙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우리의 이웃에게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전치사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영작할 때 이런 거를 좀 놓쳐서 영작을 좀 잘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니까 제가 너무 내고 싶어지잖아요. 영작 시험이.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강조 구문이 쓰였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거 전치사. 사형식 구조 내에서 간접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 전치사를 붙여줍니다.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질문 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말해. 타당하면은 내가 해주고 안 타당하면은 수업할게요. 빨리 말해봐. 제가 아닌데요. 아 너가 말한 거 아니냐? 동화가 말한 거 아니냐? 네. 그래 동화야 얘기해봐. 아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누가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 동화야. 나도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나도 가야 돼 집에. 어디? 여친 픽업해야 됩니다. 아니 실수. 동화가 여친이 어디 있어? 자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친 얘기하니까 슬퍼지잖아. 응? 진짜. 다들 편할 정말. 9에서 11번까지만 할게요. 11번까지 그 지난번에 내드렸던 거 똑같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들 하고 그 다음에 소재 작성하고 그 다음에 주제문에 표시해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제 단어 암기예요. 1에서 8번. 단어 암기. 마찬가지로 뜻만 시험 볼 겁니다. 됐죠? 응. 고생들 했습니다. 자, 친구랑 미선이는 못 가서 다음 시험 봐야 돼요.